하시고 또 액티브하시고 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우리 소연님 브레이크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보자. 이게 기록이 어디 없나? 한 3만원에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별일 없으시죠? 1559 뭐 아주 강력하게, 아주 우렁차게 잘 이끌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예상을 풀어야죠. HL5FEI HL3PH입니다. 아유, 예. 뵙고는 싶었는데 한 2번 이상 의원님 교신하시는 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로그북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2025년, 뭐, 그것도 봄쯤에 교신 기록이 있네요. 늦 겨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때 베스템 관련해서 좀 대화를 하고, 거의 이제 1년 만에 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활동했어야 되는데, 작년 4월부터 뭐 한 10월 정도까지는 운영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못 하다가, 10월, 11월, 11월, 12월 정도부터 열심히 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하신 것 같고, 예, 어임님, 올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황이 한두 개 궁금한 게 아니라서요. 하여튼, 어임님, 반갑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요새 오해님 좀 만나면은, 좀 오해님 옛날 얘기, 예전에 개국하실 때 당시나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녹음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아카이빙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올해 목표로, 햄 속의 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즐거운,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작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님도 허락을 해주시면, 의님 개국은 언제 하셨어요? 개국할 당시는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런 얘기들, 좀 여쭤보고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HL5FEI, HL3PH 오버. 네네. HL3PH, HL5 폭설. 아니, 그러면은, 아이고야, 이건 날개를 하나, 까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우리 원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 못하는, 또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아주 날카롭게 잘 건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콜사인이 오래된 분들, 특히나 혹시 가능하다면 투콜이나 저도 역시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신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투콜 오해님들은 오티님들이죠. 만나뵐 기회도 잘 없고 또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세세콜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해외 관련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듣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또 풀어놓으면 나중에 포커시 나올란도 모르겠습니다. HL3PH, HL5FEI. 예, HL5FEI, HL3PH입니다. 제가 취지를 잠깐 짧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해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유튜브라는 공간에 그 저장 공간으로 입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유튜버 한다고 해봐야 뭐 그런 것들 대중적인 부분 전혀 아니라 해당이 없고요. 유튜버란 공간에 일단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지는 오해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을 뭐 다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한 10년 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아마추어 무선사를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제 SK 하신 분도 생기고 그러시니까, 좀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10년 전부터 조금씩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시간을 미루면 그만큼, 사라져가는 기록이잖아요.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현재를 담아야 되니까,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힘을 좀 많이 받죠. 오엠님도 뭐, 제가 뵙고자 하는 이유 중은, 2025년 오늘 1월 16일에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오엠님한테도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년, 10년 뒤에는 이제 목소리도 변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때 내가 그랬구나. 뭐 이런 추억의 자료로도 본인한테도 선물이시지 않을까, 선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록들은, 지금은 몰라도 쑥스러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는 점점 무거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케이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니까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빠진 건 나중에 또 여쭤보고 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서없이 질문하고 지금 뭐 질문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개 정도 AI한테 얘기해서 뽑아달라고까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상대방과 안 맞는 질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대담, 그리고 온에어, 전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아마추어 무선이 좋은 게 이제 교신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교신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도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채널 만든 건 제가 또 끝나면, 의원님 거랑 해가지고 링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이 길었고요. 이제 제 말은 짧고 의원님 말이 길으실 거예요. 저는 질문, 의원님은 대답 이렇게 돼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한번 그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70이시죠? 70에 사시는 HL5 FEI 김영호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7메가에서 SSB로 이렇게 시간을 허락을 해주셔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출부랑 뭐 성함이랑 뭐 사시는 곳 정도 이렇게 좀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HL5 FEI, HL3 PH 어바.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큐테이션을 두고 있습니다. 호출번호는 HL5 폭세코 인디아 김영우입니다. 해물 시작한 지가 41년째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 반가운 자리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버. 예, 41년 되셨으면은 강산이 이제 4반세기가 지나가서 이제 반세기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원님이 그럼 개국하셨을 때 햄을 어떻게 알고 혹시 입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햄을 어떻게 아시고 그 다음에 햄 시험 보셨을 때 뭐 떨어지거나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HL5 FEI, HL3 PH 오바. 네네. HL3 PH, HL5 폭세코 인디아고요. 그러게요. 제가 그 햄에 입문할 당시에는 1984년 3년 이무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큐티시를 두고 있던 곳이 경상북도 영주였습니다. 근데 영주는 지금 생각해보다 상당히 뭐 이상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TM이 아마추어 무선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더구나 그래도 초인의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대한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시기에 그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는 80년 초에 아마추어 무선사가 한 20여 명은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주에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그 가구를 들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동 운영도 안 될 당시니까 유식이었지만은 이렇게 그 핸디를 끄잡아내고 교신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었고 그분을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영주 사무소에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80년대 초 중반은 그 일반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전기나 전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외한인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80년 중반 이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름의 그 전자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그런 일종의 기술자였습니다. 전자 계통에. 그런데 이제 제가 입문한 8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비전공자도 이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고, 특히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전자 속이 전혀 문외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죠. 상급 시험을 보는데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도 그 테이프가 남아있는데 강의 테이프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상급을 취득을 했었고 이어서 이제 한 2, 3년 뒤에 2급과 1급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은 엄청 험난했습니다. 사실 1급을 취득할 당시에는 필기도 물론 생소한 뭐 전자공학도 뭐 정보공학도 생소하지만은 특히 뭐 영어라든지 이런 분야는 더구나 그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좀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전신 실기 그 당시에는 국문, 영문 이걸 동시에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대구의 경북이기 때문에 대구 최신청에 그 넓은 강당에 모아놓고 시험을 치는데 그야말로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돈돈돈 하면서 했던 그래서 몇 번이나 떨어졌죠 당연히. 아마 그때는 전국적으로도 그 1급 합격하는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두 뭐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도 점점 사그러들고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개국 당시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엄청 그 신비로운 세계에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특히나 이제 개국을 하고 이렇게 무전기를 설치를 내가 갑자기 내 무전기에서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세상도 있어 하고 생각했던 말했던 그런 게 생생합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엠님. HL5FEI, HL3PH입니다. 용주에 20명이나 있으면은 그때 세가 상당했던 걸로 생각이 드네요, 오엠님.
아, 그러면은 처음에 입문하실 때 어떤 핸디로는 그때 당시 개국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핸디를 박스에 넣어서 개국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개국했을 때 하드웨어는 어떤 식으로 그 샤크룸 구성을 하셨는지요? HL5FAI, HL3PH 어바? 네네. SR4 EPS, SR5.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핸디로는 당연히 뭐, 개국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르주아적으로 사실스럽게 개국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핸트론, 뭐, 아니면은 잘해야 뭡니까. 뭐죠, 국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로. 이렇게 저렇게 개국을 하던 그런 상황에,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최신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TS430S, 용산마루, S입니다. 그걸 이제 중고로, 저를 지도해 주셨는 분이, 그 기계를, 발효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적금을 몇 년 넘는 걸걸요. 그걸 집사람, 몰래는 아니죠. 결국 설득을 내가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저는 TS430으로 개국을 했고요. 안테나는 V형이었습니다. 지금 730 빅타를, 5성 아파트 위에다가, V자를 그러니까 한 3m, 몇 m 정도 되는 폴대 위에다가, 6m 좀 되겠죠. 폴대 위에다가, 요즘은 많은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만, 중간에는 VSF용, 또 USF용 GP 안테나를 꽂고, V 가운데, 그다음에 V형 730 안테나를, 이용해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 안테나를 세웠죠. 21메가, 포엘레 모노밴드, 안테나를 올려서 운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HL5FEI, HL3PH입니다. 예, 오엠님, 부르주아의 길을 걸으셨네요. 야, 그때는 핸트론, 테크닉, 문동통씨 만든 테크닉, 그 다음에 홈메이드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와, 430으로. 그러면은 단파로 바로 입문하셨는데 혹시 SWL 기간이 있으셨는지 개국할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HL5FEI, HL3PH 어바. 네네. SR4 EPS, SR5FEI. 아니, 당연히 SWL을 해야죠. 그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법은 아니지만은 아마 연맹에 가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됐을걸요. SWL 기간이, 한참 되었습니다. 한참 되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SWL을 하면서 교신했는 분들을 적고, QSR 카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우표를 동봉해가지고, QSR 카드를, 그러니까 SWL, QSR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야말로 반신형 우표가 들어있던 그런 SWL 카드를 받아가지고는,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났거든요. 그게 꽤, 지금 이렇게 보면 적혀있는 로고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꽤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카드를 보내죠. 그냥 카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 한 장을 받아보려고, 반신형 우표를 넣어가지고,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회신을 해줬고요. 그 당시에는 카드 한 장이 되게 귀하게 느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도 저는 종이로 나오는 QSR 카드를 엄청 가치롭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게 전부 전자화 되어 있고 아예 뭐 발행을 안 하고 이러지만은
내가 개국을 할 당시에 이렇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쿠야, 국내의 분들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해외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도 간혹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교신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 SWL 카드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꼭 이제 교신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HL3PH, HL5FEI HL3PH입니다. 예, SWL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SWL을 오래 했는데요. 혹시 그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오바? 네, 저는 그 번호가 이제 에어리어별로 나누고 지금 초기에서 HL50087H입니다. HL50087H 오버. 예. 상당히 진짜 이르시네요. 그게 그 지역으로 나눠지고 나서 이제 87번째. 그전에는 뭐 전국이 아마 지역 자리 없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르시네요, 형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SWL로 컨테스트도 참여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좀 얘기가 조금 새는데요. 그 아마추어 무선을 그러면은 SWL 기간은 어느 정도 상당히 하신 다음에 개국을 후회하신 상황이시네요. 아마 그때 연맹 추천서도 필요했었을 겁니다, 의원님. 혹시 그 첫 교신을 기억하시는지요? 첫 교신이 보통 제일 오래 가던데 의원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HL5FEI, HL3PH 오바. 네네. 첫 교신을 당연히 기억하죠. 제 첫 번째 교신이고 첫 번째 QSL 카드를 받은 분은 지금 뭐 HL2 CFY입니다. 김영인 모임인데 이분이 어디에 근무했느냐면 무안에 근무를 하셨을 때였는데 첫 번째 QSL 카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렸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다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던 때였는데 그 손재주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엽서에다가 그려가지고 보내는 QSL 카드인데 지난해에 그 칼 베스트 햄을 신청을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한참 들여다봤었다만 그 당시에는 HL4 찰리 폭스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이드에 첫 교신을 하는 날은 로컬에 계시는 분들이 그 대기를 하시죠. 대기를 하시고 이제 그 로컬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당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몇 분이 무전기를 켜고 이렇게 수신을 하고 있고 교신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40년이 부쩍 넘어버렸네요. HL5FEI HL3PH입니다. 이거 HL4 CFIOM 님하고 첫 교신하셨군요. 그분이 무안에서 이제 그 국민학교 교사 총각 선생님 제가 맨날 같이 그랬는데 아마 학생들한테 그 시켜가지고 그림을 역사에 그리고 뭐 이런 걸 보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저는 85년도라서 그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오엠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제 질문으로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2급하고 1급을 순식간에 따셨는데요. 전신이 아마 그때 한글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해님이 이제 그쪽 계통이신 줄 알았어요. 전신을 잘 하셔가지고. 그 전신을 익히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뭐, 그때 기억나는 일들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5FEI, HL3PH 어바. 네네, HL3PH, HL5FEI고요. 전신은 제가 지금, 전신도 역시 거의 한 40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전신, 전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1급, 상급을 땄는 게
84년도쯤 되겠죠. 그때는 그 개국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거의 뭐 1년 정도 걸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국을 제가 85년에 했죠. 85년에 개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인가 3년 뒤에 제가 2급을 취득했습니다. 2급을 취득했는데, 그 2급을 취득했지. 그리고 89라고 나서, 이게 이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2급을 취득을 하고 나면은, 통신설이 면제가 됐던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급으로 갈 때에 통신설 면제가 있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억은 경북은 이제 대구에서만 모여가 시험을 치는데 몇 번을 가거든요. 갔는데 최신청 강당에 거기서 이제 뭐 중앙센터를 그런 신청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타전을 하는데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최신청이나 이런 데에 프로 통신자들이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녹음을 했는 걸 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멋대로입니다. 천천히 치다가 어느 순간 또 빠르게 쳤보다가 그런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강당에 사람 한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울림이 불안하게 스피커 쏘니까 왕왕왕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송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문 송신을 하는데, 송신은 크게 막 어렵다 하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하여튼 수신은,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합격을 하면은, 그야말로 국가고시 1급에 합격했는 것 같이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의 시험 상태를 보면은 물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편적인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게 실천이 가능하고 또 그야말로 그만한 노력을 들여야 운영하는 분들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죠. 이게 쉽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금방 시급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아마 80년 그 전에 취득하시는 의원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80년대 초중반 이때 전신을 취득하셨는 분들은 엄청 애를 먹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문 프로 통신사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전혀 문외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심지어는 아마 그 노력을 들였으면은 외국어 영어가 되든 이래가 되든 외국어 하나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기도 조금씩 따라가가지고 이제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송수신앙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HL5FI, HL3PH입니다. 예, 아주 말씀 재밌게 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41년 차, 꽤 오래되셨는데요. 지금까지 혹시 아마추어 무선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좀 있으셨는지요? 이거 너무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혹시 전파관리소에서 경고장이라도 받으셨는지. 이런 에피소드들. 아니면은 교신 중에, 엉뚱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들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L5FEI, HL3PH 오바. 네네, HL3PH, HL5FEI고요. 에피소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외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내가 봐서는 에피소드가 일어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흔한
흔한 그 안테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저는 그 개국 당시에 울산 아파트에 4층에 살았어요. 4층에 살면서 아마 좀 우선 했는데 그 이제 5층 그 당시 주공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21매가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으로 이제 그 동부권과 교신이 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88 FEI로 운영을 하면서 그 뭐 어떤 분에게 하여튼 그야말로 시스템으로 보실이었는지 안테나를 세웠는데 그게 풀 타당으로 세웠거든요. 길이가 그게 엄청 컸는데 그 파이브 LED 싶은데 올려놔놨는데 아이고야 이게 뭐 그 당시에 로테이터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100% 텔레비전이 공평 아니면은 그냥 일반 수신인데 특히 공평 안테나가 바로 제 안테나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위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옥상에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TVI가 들어가가지고는 맨날 그때는 방송회가 있어가 아줌마들 맨날 나와가지고는 쳐다보면서 저 안테나 때문에 텔레비전이 안 나고 그 당시에 그 텔레비전이 그 제가 있던 곳이 난청지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요. 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그 다이폴로 연결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고정형 빔 안테나를 만든다고 7메가용 그 다이폴을 4개를 동사이를 걸었습니다. 걸어놓고는 그 교신을 하니까 온 동네에 그 텔레비전마다 제 목소리가 그 당시에 뭐 아나운서 목소리보다 크게 나왔던 기억. 또 현디가 무전기가 얼마나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느라고 차에다가 무전기를 달고 가면은 뭐 교통경찰이 뭐 경위를 붙인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뭐 다반사였습니다. 최근에는 재미있었던 일은 작년도에 제가 그 교신량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교신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파나마에 있는 불사이 뭐더라 하여튼 그 다이렉트로 이제 그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그 표지가 그러니까 편지 봉투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주소를 쭉 적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노스 코리아로 되어 있거든요. 노스 코리아라고 적어가지고서는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제 아파트 그 우체통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분명히 북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한국으로 왔을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한은 이 QS 카드나 이런 게 갈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국제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인가? 물론 그게 뭐 가까이 와서는 우리 집에 배달을 하는 분은 뭐 늘상 많은 양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물 건너 바다 건너 오는데 그게 그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한으로 왔다가는 아주 신기한 그런 걸 봐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 칼지에도 제가 했지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왔는지 그러면 그 아마존 무성사에 대한 그런 내력을 아는 분이 그 분류를 해가지고 우편 분류원이 분류를 해가 보냈는지 하여튼 그런 있습니다. 하여튼 에피소드는 이 아마존 무성사는 뭐 날마다가 에피소드입니다.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 이 안테나를 구해야 되노 싶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저께는 이제 접시한다고 얼음이 꽉꽉한 못 속에 들어가가 한 3m 되는 그 접시봉을 때려박아 놔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전기통에는 못 안에 있는 고기들 다 기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HL5FEI HL3PH입니다. 예, 오입니다. 그 많은 역사를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기억나시는 단편들이 너무 재미가 있네요, 형님.
베스트엠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일부 해주셨네요. 2024년 1년 동안 이제 달리셔가지고, 이제 25년에 베스트엠 수상을 하셨는데요. 실적과 그 1년 365일의 상황을 성과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HL5FEI, HL3PH 네네. SR3 EPS, SR5 봉쇄군이었고. 저는, 한, 10년 안 되겠지만, 8년 전에 그 연맹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동안 중단됐던, 그러니까 이 베스트 M 제도가 한동안 운영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중단되다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중단되고 처음으로 받았는 분이 제게 그 이수별 OM님, HL5 BMX OM님이 아마 그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뭐 이러고 저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해물 하는 게 너무 이제 타성해져서 제가 이게 뭐 전혀 뭐 변화도 없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는 것 같아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정표를 세우든 뭔가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살펴보니 마침 그 해가 윤년이었습니다. 윤년. 그래서 이게 우리 아마추어 무슨 기네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아마추어 무슨 기네스. 이 기네스에 보니까 366일 교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거는 능력이 붙여서 아마 따라가지고 뭐 할 거고 이거는 한번 뭐 부지런만 떨면 되겠다 싶어서 겸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만 올해가 유년이기 때문에 366일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2024년도에는 매일 교신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게 교신을 했고 그 중에는 이제 요새 통신이 발달되어서 리모트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366일을 교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무전기 앞에만 366일을 집에 있다 하는 거는 아마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저를 위해서 요즘의 교통관이 통신의 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교신을 이루었고 그 결과 약 한 10,000곡 정도 했습니다. 1년에 10,000곡 정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교신의 질입니다. 뭐 다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베스트엠의 규정이 각 모드별로 일정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규정이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분야 SSB 그다음에 CW 그다음에 디지털 이렇게 세 개 분야를 규정을 한다고 봤을 때에 그게 이제 최대로 10%를 세워주기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FT8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나마 놓으면은 교신 수로 세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세 개 파트의 분야를 고르게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한 30%대에 다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신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000곡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만약에 FT8에 주력을 하고 FT8을 90%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20,000곡 정도는 충분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했고 그 덕분에 220 NTT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부지런을 떨었었는데
경쟁자 없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베스트 햄이 뭐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아마 개정된 규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자문을 구하는 분에게 이거는 무슨 7종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경쟁이 많이 붙어가지고 한다 하게 된다면 엄청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많죠. 근데 햄을 하면서 그 명칭이 어찌됐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서 또 성과를 이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기 만족 아닙니까? 나름대로 뭐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고 그 12월 31일 날 교신을 마지막 교신을 하고 제가 그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 되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액티비티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또 올해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HL5FEI, HL3PH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취미에서도 역시 의원님이 그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변화 그리고 목표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그 추진력을 준다고 다시금 또 느끼게 되네요, 의원님. 그 기준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기준이 바뀌기 전하고 후는 전신에서 한글 교신이 있고 없고만큼 그 이상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만세를 부르셨다고 하니 그런 그 느낌이 그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 DX 쪽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DX 기록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원님은 전신, FT8, SSB 이렇게 골고루 빠짐없이 즐기시고 DX뿐만 아니라 국내 교신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 다 재밌으신가요? HL5FEI, HL3PH 줘봐. 네네, HL3PH, HL5 폭격이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국내 햄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좀 상당히 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쉽게 표현해가 뭐 내 교신 방법이 비빔밥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DX를 하시는 분들은 DX만 뭐 전념한다고 표현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 교신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전신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SSB 교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SSB 교신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전신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하는 남아서 무선이기 때문에 DX도 즐겨야 되고 국내 교신도 즐겨야 되고 전신도 즐겨야 되고 이런 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하면은 한 개도 못 이루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말로 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화로 나누어서 국내 교신도 해야 되고 또 전신하면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DX 하면은 그 짜릿하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DX는 그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포항에 계시는 HL5 IVL님 댁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 1.8레벨의 대가 아닙니까? 진짜 이게 뭐 무시가다 할 정도로 안테나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향 속에서 들려오는 그 1.8메가의 그 전신 소리를 들으면은 말로 표현 못한다 이러다. 그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종종 느끼는 일이고 이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DX 시신은 그리 뭐
출중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컨택 연면들은 한 310 뭐 몇 개 됩니다. 되는데 컨펌을 아직 지금 현재까지 300 뭐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돼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뭐 이제 한 300개, 310개, 320개 정도 넘어가야 되나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새로운 곡을 만나는 게 1년에 잘해야 한두 곡 될까요? 오늘도 내가 지금 이걸 스팟을 켜놓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뒤에서 나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까만 글씨만 보이고 뭐 파란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뒤에서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 그 전에 있는 거는 다 무용지물이고 제가 안테나를 보강하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안테나를 보강하면서 뭐 금방 뭐 남 하는 만큼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동안 전파 상태가 너무 그 바닥이었고 또 이제 권리에 들어서 몇 년간 그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 덕분인지 뭐 몇 개 채우기는 했지만 아직 병아리입니다. DX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야 왜 저래 했노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침만 흘리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HL5FEI, HL3PH입니다. 예, OM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비빔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고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 이내 어떤 방향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OM님. 햄이라는 뷔페에 들어가서 본 좀 뽑고 나와야죠. 골고루 먹고 밥만 먹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세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DX 파일업 뚫고 성공했을 때 만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이게 두서없는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아마추어 무선이 그 HL5 FEI 김용호님한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세모세모다 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세모세모가 뭘까요? HL5 FEI HL3PH 어바? 네, HL3PH HL5 복수군요. 저는 그러게요. 아마존 무선은 저에게 보물단지입니다. 요술 램프죠. 요술 램프입니다. 저는 이 아마존 무선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개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90 몇 년이고 90 몇 년 정도에 이 아마존 무선을 통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BBS죠. BBS 개념을 적용한 내용을 그 전파는 아무나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인이 쓰는 게 아마존 무선 자격을 가진 분이 BBS를 열고 의사소통을 나누는 지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지만 90년대 당시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SK텔레콤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이동통신이었는데 MNN 논문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제안을 했더니만은 그게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금이 1,000만원이게 1,000만원. 제 연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받았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상당히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마존 무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더구나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교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재미있는 그런 취미생활입니다. 날마다 뭐 언제든지
시간 닿는 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뭐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이런 통로가 되고 조금 더 길을 열면은 이제 먼데 있는 신호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그 안테나 친다고 이 나무에 가가지고는 다른 데 썼다가 저 나무에 가서 다른 데 썼다가 이러면 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기억을 그 회상해 보고 다시 한 번 더 축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이제 치매 예방에서 뭐 도움이 되고 저는 하여튼 요술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추어 무선이 없었다면은 아마 제가 느끼는 인생의 재미는 그냥 절반은 없어지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보다 더한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뭐 당신은 직업이 아마추어 무선사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직업이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는 게 아닌가 백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제 인생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게 뭐 힘이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즐겨야 될 그런 취미 생활이다 생활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L5FEI HL3PH입니다. 아, 이 한국이동통신에서 대상 받으셨어요. 야, 그 얘기 따로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랫동안 재미있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 그 이유가 분명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역시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바쁘신 일도 있으신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몽땅 다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서 오해님의 상당한 부분을 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녹음을 잘 해놨으니, 오해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잘 정리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님. 예, 교신 감사합니다, 오해님. 정리하겠습니다. 즐거고 계신 HL5FEI 김영우 오해님하고 저는 HL3EPH였습니다. 마이크 받으십시오, 오바. 네네, HL3EPH, HL5 부설부인데요.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방송을 했네요, 방송을.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보니까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이러던데. 그야말로 이거는 그 전 세계 방송을 해버렸네. 이 출력을 좀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디어 앰프를 가동하고 이래가 전 세계에 저 아프리카까지 들리도록 쩌렁쩌렁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이게 인터뷰 원고 그러니까 출연료를 제가 받아야 되나 내야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고맙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아까 전에 그 유병 브레이크가 있어가 저걸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보존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제야 그렇다고 전체적 전문가도 아니고 또 많은 그런 노하우를 또는 뭐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아마 그야말로 OT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은 진짜 재미일 것 같네요. 어쨌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자료가 되어서 또 그게 아무튼 무슨 발전에 또 한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신이 한참 됐네요. HL5FEI HL3PH입니다. 예, 오현님 시간 많이 흘렀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HL1CR, 그 다음에 HL5MP, 뭐, ML 오현님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예전에 그 50년대, 60년대 얘기해 주시는 분들, 것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이제 경험 전혀 못했던
것들을 경험자들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와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글로 남기는 것에 그 제약이 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칼지나 뭐 이런저런 거에서 물론 뭐 자료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로 했던 거를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글로는. 그래서 빠진 부분들을 아주 재밌게 잘 요즘 듣고 있습니다, 원님. 그리고 개인 역사는 굉장히 존중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래되신 분도 중요하시지만 개개인의 그 체험과 역사의 얘기, 개인의 역사 얘기는 또 그 개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모두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개국하신 분도 사실 인터뷰 대상이에요. 인터뷰란 말을 쓰기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제 개국하신 분도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사 하면은 다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분도 뭐 한 20년 뒤에 자료 찾아보면은 이거 그랬었구나 이렇게 쓰이는 정도여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신 감사드리고 올해 하여튼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그 다음에 아프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올해 아마추어 쪽으로는 저를 좀 자주 좀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또 뵙겠습니다. HR5FEI, HR3PH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HR3EPH, HR5 표현이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한참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아마추어 무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자리에 어쨌든 띄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뭐 또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은 자료를 내어놓으시고 또 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시작하신 분들 또 역사가 없겠습니까? 그건 나름의 역사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건 더더구나 중요하다는 걸 저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약간 뭐 마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세상스럽게 옛날 얘기를 꺼지면 내가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님께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특히 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잘 마무리하셔서 아주 값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HR3PH, HR5 감사합니다. 세븐이들. 예, 오늘 교신 즐거웠고 또 시간 너무 이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정말 아깝지 않고 보람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 카톡이 있나 모르겠어요, 유님하고. 이 카톡이 있거나 아니면 이메일 QRZ.com 보면 이메일 주소로 해서 링크 걸고 또 이메일 주소가 오픈되어 있으실 테니 글로 해서 제가 요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HR5FEI, HR3PH입니다. 73. 감사합니다. QRZ.com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인터뷰 잘 수신했습니다. PS5 GJ였습니다.